자, 오늘은 계단실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작업할 건데요. 우선 지금 작업할 거는 계단실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미리 따라해 보시고요. 뒤에 부분에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리고 디테일한 상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면 심볼 같은 것들을 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 계단실 평면도라고 하는 제목 부분도 작업을 할 거라서요. 조금 생경하거나 조금 처음 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도면을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중심선을 작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들어갈 위치와 창이 들어갈 위치의 가이드 선들도 우선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층 특성 들어가시면 SY라고 되어져 있는 걸 F2키를 누르시고 CN 센터라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로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ACAD 04W라고 되어져 있는 걸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중심선을 우선 가이드를 잡아서 그릴 건데 레이어를 바꿔 주시고요. 선을 가지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중심선, 특히 벽체선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5, 0 옵셋 하신 다음에 거리를 5800으로 주시고 클릭해서 벽체의 끝과 끝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또 선을 쓱 그려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5 해주시고 또 사이 간격을 3000으로 해주겠습니다. 세부 또 중심선들이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벽체 중심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는 거는 나중에 또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1 눌러주시면 여기 선의 종류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0.3 정도로 줄여서 해주시면 아마 이 이미지에 있는 중심선에 있는 도트와 크기와 유사하게 배치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단실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불이 나거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력벽 구조 그리고 불이 나도 연기와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설계와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저희는 벽체를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콘크리트 벽 CON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해주시고 노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벽체의 선의 종류는 컨티뉴어스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아주시고 CON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벽체 선을 그릴 때 ML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자리 맞추기는 당연히 제로가 되겠고요. 축척 이 부분은 이 벽체의 사이거리가 될 텐데요. 이거는 전체 2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M을 한 다음에 이렇게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와 벽체. 네. 그 다음에 벽체 끝과 끝. 이쪽도 벽체 끝과 끝 해서 전체적으로 벽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은 잠깐 잠가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벽체선을 그냥 X를 통해서 터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트림 해서 이쪽 부분 전부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잘라야 되는 부분들은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벽체 같은 경우에는 ML 에디트라고 해서 ML 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괜히 특별한 기능들만 많이 익히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이제 여기 부분에 문 부분을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창호 부분에 있는 디멘션 사이즈를 재서 그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벽체선과 200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900만큼 떨어져 있죠. 자, 200과 900입니다. 그러면 다시 중심선을 켜주시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 이 선을 복사를 해서 움직이는 게 옵셋이 편하겠군요. 옵셋해서 200만큼 벽체 중심선의 간격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900만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 선을 그냥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 그려주시고 여기도 벽체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이 선은 이제 가이드로 잠깐 활용을 한 거였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R 해준 다음에 이 노란색 선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여기 창호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창호 부분이 이제 외부로 연기가 안 들어오게 하거나 내보내기 위한 창호가 되겠죠. 화재 시에. 그래서 여기에 중심선에 천만큼 양쪽에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큼 간격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선을 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작업이니까요. 자, 이 선은 지워주시고 TR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창호가 들어갈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그려주었습니다. 이 창호 부분 또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겠죠. 창호 부분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WID 윈도우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창호에 이제 문 그리는 건 저희가 몇 번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문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가지고 자, 그냥 선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이쪽 방향으로 50만큼 선을 그려주고요. 이쪽 방향으로 200만큼 선을 그려주고 그럼 아마 딱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으로 또 홈을 파줄 건데요. 자,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서 20만큼 이쪽으로 40만큼 해서 선택해서 그려주시고 TR 해서 문의 틈 부분을 이렇게 딜리트 다시 한번 TR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가 부족했었네요. 자, TR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부분 있죠? 이만큼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미러 해서 해주고 원본 객체 지우기냐 예 해주고 무브 M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판이 되겠죠. 자, 문 패널 부분 여기에서 골뱅이 해주시고 40 너비 40에 쉼표 800짜리 문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move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호 3점을 했었죠. 요걸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부분으로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잘려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TR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 여기 있는 문 부분을, 자 여기 벽체 레이어는 잠가주고요. 아이고 제가 꺼버렸네요. 네, 꺼도 됩니다. 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6 버전에는 그룹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블럭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도 되는데요. 자, 2016 버전, 2020 버전 사용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하던 방법인데 블럭을 해줘서 이렇게, 예, 문틀 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선택점은 여기야, 네, 확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그룹으로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네, 벽체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문 부분을 그릴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으로 해주시고 그려주시고, 골뱅이 하신 다음에 100에 1000 너비를 갖고 있는, 예, 창호의 바운더리 라인을 그려주고요. 자, 여기 중심점이 안 잡히죠? 이럴 때는 Shift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선 앱 정리하신 다음에 중간점 잡아주시고 이동, 클릭, 스페이스바, 이동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 부분, 네, 또 벽체선을 잠깐 꺼줄게요. 여기 부분을 X로 터트려 주시고요. X 터트려 주시고, 이렇게 터트려져 있으면 옵셋을 통해서, 네, 옵셋을 통해서 30만큼 해서 유리의 프레임 부분을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안쪽 치수, 네, 안쪽 치수 부분을 옵셋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30으로 하는 것보다, 네, 이 가운데 선을 그려주시고, 네, 옵셋 하신 다음에요, 35만큼, 15만큼, 다시 15만큼 이 안쪽에 있는 유리의 두께 부분 해주시고, 이건 지워주고 해서 이렇게 창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 부분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F2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리가 들어가고, 유리의 실링 부분, 이 유리의 실링 부분은 뭐냐면, 벽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창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링 하이트라고 해서 이 유리창을 받치고 있는 부분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1000에서 1500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이 밑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인면 부분에서 위에 방향에서 이렇게 1500이나 1000만큼의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든 사물들의 오브제들을 그려내는 건데요. 이 창호의 이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도면층 추가해 주시고 ELEV 엘리베이션의 인면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그냥 흰색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편하게 ELEV 한 다음에 위에서 끊어서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치를 넣을 건데요.
자, 우선 해치 레이어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HAT 해주신 다음에 색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해치 해주신 다음에 해치 같은 경우에 여기가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닫아줄게요. 선을 가지고 닫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도면층 센터 라인은 잠깐 전구를 꺼주시고 해치 해서 솔리드 해주시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치가 될 겁니다. 해주시고 해치 닫아줍니다. 그 다음 센터 라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센터 라인이 이 뒷부분 배경 부분으로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라인 레이어로 해주시고 잠깐 해치 레이어는 꺼주시고요. 요거 센터 라인을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리기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건 약간 일러스트레이터랑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해치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중심선 레이어가 해치되어져 있는 부분 위로 올라와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부분을 본격적으로 작업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자, 이렇게 끊어져 있는 표현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떤 평면 도면이 있으면 1000에서 1500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에 방향으로 한 1500 위치 언저리 만큼 부분을 이렇게 끊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위에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전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1500 위치로 끊어지기 직전까지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건데요. 우선 여기에서 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게 280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신발 사이즈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계단 한 스텝의 사이즈를 280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곱하기 9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단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보면 이 계단 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계단 참 부분이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부분, 안전상으로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중간중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단 스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문 틀 바깥 부분에서 510만큼 그리고 2520만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10과 2520. 자, 여기선 센터 옵셋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떴는데 510하고 510만큼 해서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이쪽 부분에서 그냥 이걸로 좀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2520만큼 이렇게 요 선은 이제 나중에 또 지우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벽체 선을 이게 엘리베이션 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을 해당 레이어로 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자, 이렇게 스판 스타일 그려주시고 여기에는 가이드선은 그때그때 지워줘야 나중에 실수를 범하는 게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척척척 해서 계단의 중심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셋해서 이 계단 한 스텝의 사이즈를 280 신발 280mm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표현을 해주면 우선은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계단 참 부분을 8가지, 9가지 스텝으로 쭉 되어져 있는데 다운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한 가지 계단 참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연결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자, 옵셋 하나를 더 그려주고 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트림 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을 엔터 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면 여기 핸드레일, 저희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붙잡는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유의하실 부분은 끝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기울기가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딱 끊어줘서 그려놓은 건데 사실 그 자율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이 이렇게 핸드레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3D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이 핸드레일에 해당하는 FER, 핸드레일이니까 퍼니처 표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퍼니처 레이어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핸드레일 폭을 자 REC 렉탱글로 표현해 줄 거고요. 골뱅이 한 다음에 이 너비는 3280 정도 되고요. 쉼표 한 다음에 핸드레일의 너비는 200만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을 통해서 핸드레일 손잡이 부분을 5cm겠죠. 50만큼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쪽 끝에 부분 계단의 끝에 스텝에서 여기까지 240만큼 띄워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레일 손잡이 부분 55cm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 우선은 무브 하셔가지고 중심점 맞춰주고요. 여기서 240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브 해주시고 선택한 다음에 240만큼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레일 부분에 교차되는 안쪽 부분은 전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쓱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끝에 부분도 쓱 해서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해서 잘라줘서 이렇게 핸드레일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얼추 가이드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트림 해서 끝에 부분 잘라주고 여기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한 이쯤에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한 이쯤에서 끝나겠다 해서 가이드를 해주면 이렇게 핸드레일 부분까지 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도면으로 봐서 이제 업 다운을 표현해 줄 거예요.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화살표 끊어지는 부분 돌아가는 부분을 표현해 줄 건데요. 자 이거는 뭐 특별한 룰이나 규칙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각각의 도면 부분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건데요. 자 우선은 레이어를 추가를 해 주시고 특별한 기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심볼이라고 해서 SYM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흰색으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선택해서 쓱 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SYM 이렇게 해주고 레이어도 SYM으로 심벌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 해서 쓱 표현해주고 그 다음 반복 작업으로 라인 해준 다음에 TR 해서 끝에 부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다운 부분을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 업다운 부분에 여기 원을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 선택한 다음에 원의 반지름 사이즈를 40은 너무 크군요. 20 정도, 20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0 해서 지름이 40이 되게끔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문자 부분에서 문자 부분을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 다운이겠죠. 그래서 업 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 업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겠죠. 그래서 로테이트 RO 해서 선택해주고 90도만큼 해서 무브 해주고 선택해서 이렇게 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 CO 복사해 준 다음에 밑에 부분으로 쭉 갖고 와서 여기는 이제 다운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잠시만요, 더블 클릭해서 DN 다운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업다운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화살표 부분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살표 부분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계단 부분이 잘려지는 위치를 잡을 건데요. 여기 계단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자 여기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단 스텝 하나에 30cm라고 봤을 때 한 1500 위치에 저 경계선이 그려질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위치에서 대각선을 그릴 거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선을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좀 심플하게 한 다음에 트림 해주고 클릭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전부 선택을 해주고, 대신에 지금 제가 거의 프리핸드 스타일로 그렸는데 이렇게 중간에 위치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에 자 트림으로 TR 해서 이 선과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을 때 이쪽 부분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무브 해서 여기 부분이 너무 크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해서 약간 수정은 이따가 필요하겠네요. 우선 화살표를 밑에 부분으로 내리고, 그 다음 여기 부분에 이제 화살표를 하나를 그릴 건데요. 자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60만큼 위치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심플하게 선 그려주고 100에 괄호하고 한 120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미러 mi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유선과 유선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옵셋을 할 건데요. 옵셋을 20만큼 띄워주겠다 해서 요거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선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tr 요거 이거는 tr이 안 되는군요. 이 프로그램. 라이노 같은 경우에 tr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필렛 f 선택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놨던 이 화살표는 계속 활용하면 좋겠죠. 이럴 때 그룹이나 블럭 하나를 잘 해놓으시면, 네, CO 해서 하나 복사 해서 배치해 주시고, 얘 로테이트 R로 한 다음에 180만큼 돌려주고 무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요 선 쓱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 해주면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해치 레이어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해치를 한번 줄게요. H 해치 주시고 이렇게 클릭, 여기도 클릭 해서 닫기 해서 이렇게 해치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멘션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m 해주고, dim 레이어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지워주고 dim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주석의 부분에 치수선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기에 디멘션 줄 건데요. 자, 여기 디멘션에서 디멘션을 주기 전에 여기 사본을 하나를 만들 건데요. 여기 부분에 새로 만들게 하고, 제가 배치 계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타입은 선 타입은 1에 3으로 맞춰주시고, 기호 타입은 작은 점 지금 화면과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문자 타입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새로 만들기 해서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이 맑은 고딕을 주시고,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크기는 100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잡아주고요. 문자 높이 다음과 같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다음과 같이 또 옵션 맞춰주시고, 이 바탕화면에 0.00으로 맞춰줍니다. 후행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꺾는 크기나 맞춤의 전체 축척 사양 5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 거라서 우선 저와 같이 해주시고, 나중에 바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580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치수선 역시 선형 눌러주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선택해서 쓱 그냥 마우스만 위로 올려놓고 쓱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쓱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배치해 주시고, 여기 있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되게끔 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 배치 900, 그리고 선형 선택 해서 배치, 그리고 계단 부분 여기 찍어서 배치, 그리고 선형 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면 이렇게 되고, 중심선 기준으로 해야겠죠. 선택 이쪽을 잡는 게 좀 편하겠네요. 선택 1670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에 맞추는 게 제일 낫겠네요. 여기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직교 모드를 켜줘야겠습니다. 직교 켜주고, 예, 아주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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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교. 이 스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켰다가 꺼주는 작업을 반복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한쪽 베이스로 다 이렇게 정렬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 280에 곱하기 9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는 텍스트를 복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가 우선 280 곱하기 9 9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쓱 눌려서 닫게 해주시고 선택해서 이동을 해서 이 위치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단면을 치수선을 전부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단실 평면도 타이틀 블럭과 단면도 부분, 이 단면 표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에 저희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음 과정에서 이 단면도 그리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 표기, 여기를 끊어서 단면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 두 가지를 이어서 해서 이 평면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시고 우선 여기 원을 그려야겠죠. 아이고,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원을 그릴 건데 저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반지름 150짜리로 해줄 거고, 이 심벌 해서 원을 반지름 150짜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선 해서 그려주시고 쓱 어느 정도 크기로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중심에서 밑으로 그려주시고,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실 평면도라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이게 A1번 도면이다. 예, 현재 이 계단실 평면도가 A1번 도면이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텍스트 레이어라고 하는 걸 추가해 줄게요. 예, TXT 한 다음에 초록색으로 확인해 주시고 텍스트 레이어를 활성화한 다음에 여기 부분에 선택해 주시고 우선 가운데 숫자 부분에 1 해서 넣어주는데 여기 숫자 이 크기를 한 약간 줄여줘야겠어요. 80 정도로. 아이고, 예, 80 정도로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닫기 해주고 여기는 폰트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쪽 부분 하나 복사해서 더블 클릭해주고 너는 A 해서 닫아주고 무브해서 이동해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CO 한 다음에 이동해주고,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좀 키워줘야겠죠. 슉 늘려주고 계단실 평면도라고 써줄 거기 때문에 취소 한 다음에 계단실 평면도 해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 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1 한 다음에 여기 문자 높이가 이 정도로 되니까 한 이 친구는 한 120 정도로 늘려버릴게요. 120 네, 이렇게 해서 자 해서 끝과 끝 어느 정도 맞춰주고 밑에 있는 스케일 역시 CO 해서 복사해서 요거를 CO에서 밑에 부분에 복사 해주고 요거의 크기 또 늘려주고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해주고 조금 더 늘려줘야겠네요. 쓱 끝에까지 해주고 더블 클릭 해서 땡 얘는 1대 저희가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이 스케일에 맞춰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대 40이다. 끝에 오와이어를 좀 맞춰주는 게 아마 보기가 좋을 겁니다.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단면도 표현하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것과 요거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건데 어느 방향으로 잘라서 볼 거냐, 여기 사각형만 추가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CO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얼추 요쯤에다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도면 두 번째 도면에 그릴 거기 때문에 2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약간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심볼로 바꿔줘야겠죠. 심볼. 자 레이어를 심볼로 바꿔주시고요. 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얼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그려주시고 요 선을 요 바깥 엣지에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필렛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도 필렛 해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선은 지워주시고 미러를 해야겠죠. 미러 MI 해서 선택 하면 이렇게 나머지 반쪽 부분이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시면 잘려지는데 여기 한 50 정도 띄운 거거든요. 이쪽 부분 쓱 해서 선을 얼추 그려주시고요. 그럼 이쪽 부분 요거를 이쪽으로 50만큼 이동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 반쪽 부분도 선택해서 우선 미러를 해야 좀 편하겠죠. 미러 해서 배치해 주시고 아이고 다시 한번 MI 미러 해서 배치해 주시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무브 해서 어느 정도 위치해 주시고 이쪽 선이 좀 길어요. 이거를 좀 잘라 주시고 그 다음 이제는 간단하게 선택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제 단면도를 그리겠구나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치 해서 H 해가지고 이쪽 부분 표현해주고 그 다음 여기 끝에도 이쪽 부분 표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해치를 표현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평면도가 끝났고요. 자 이제 단면도를 이 단면 상세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너무 할 게 없어서
이번 주는 여기 단면도까지 완성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